운명을 피하려다 오히려 그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간 한 남자. 그가 왕이 된 순간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비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이디푸스 왕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 작품은 기원전 436년에서 433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소포클레스의 최고 걸작이죠. 오늘은 이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며 과연 인간의 의지와 운명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스토리는 테바이 왕국의 참혹한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영웅이 되고 테바이의 왕이 된 오이디푸스는 왕비 이오카스테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알 수 없는 역병이 온 나라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고통받고 도시는 죽음의 그림자에 갇힙니다. 백성들이여, 두려워 마라. 나는 이 역병의 원인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진탁이 말한 정화를 위해 반드시 선왕 라이오스를 죽인 살해범을 잡을 것이다. 그의 열정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그는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궁전으로 부릅니다. 테이레시아스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자였지만 그가 알게 된 진실은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야, 슬프도다.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가 아무 쓸모없는 곳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렇지 않았다면 얘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테이레시아스는 진실을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답답함에 화가 난 오이디푸스는 끈질기게 추궁하죠. 결국 예언자는 분노와 함께 끔찍한 진실을 내뱉고 맙니다. 그대가 바로 그대가 찾고 있는 범인이란 말이오. 그대는 부지 중에 가장 가까운 핏줄과 가장 수치스럽게 동거하면서도 어떤 불행에 빠졌는지 보지 못한단 말이오. 그런 말을 하고도 언제까지나 무사하리라고 믿는 게요.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이오카스테의 남동생 크레온이 테이레시아스와 음모를 꾸미고 자신을 모함한다고 생각하죠. 그대가 위협적인 말로 라이오스의 피살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하며 아까부터 찾고 있던 그 사람은 바로 여기 있소이다. 테이레시아스가 떠나고 크레온이 나타나자 오이디푸스는 그를 몰아붙입니다. 그때 왕비 이오카스테가 나타나 싸움을 말리고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과거 선왕 라이오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포키스하고 불리며 델포이에서 오는 길과 다울리아에서 오는 길이 서로 만나는 곳이지요. 이오카스테의 이야기에 오이디푸스는 불길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살해했던 노인과 일행이 선왕 라이오스와 흡사하다는 사실에 불안해하죠. 이오카스테는 오이디푸스가 불안해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소문과 아폴론 신으로부터 들은 끔찍한 신탁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머니와 살을 섞을 운명이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죽일 운명이라는 신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줄곧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황하던 중 세길이 만나는 곳에서 우연히 노인과 일행이 탄 마차를 만났고 신랑이 끝에 그들 모두를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그 노인이 바로 라이오스였다면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라며 절규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오이디푸스는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목자를 불러오게 합니다. 만약 목자가 라이오스가 여러 명의 도둑에게 살해당했다고 증언한다면 자신은 이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이오카스테가 아폴론 신에게 기도하고 있을 때 코린토스에서 온 사자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오이디푸스의 아버지라고 알려졌던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이오카스테와 오이디푸스는 폴리보스가 자연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죽일 운명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이어서 더 큰 비밀을 폭로합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코린토스 왕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키타이론 골짜기에서 왕을 주어
폴리보스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왕 라이오스의 가신으로부터 왕을 건네받았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점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오카스테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더 이상 진실을 파헤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멈추지 않았고 이오카스테는 격렬한 슬픔에 사로잡혀 궁전으로 퇴장합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만약 이때 오이디푸스가 멈췄다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인간의 호기심이 때로는 우리를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마침내 선왕 라이오스의 목자가 등장합니다. 코린토스 사자와 목자의 대화가 이어지고 목자는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며 오이디푸스의 추궁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오이디푸스의 강압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고 맙니다. 그 아이는 라이오스 집안의 아이였고 이오카스테로부터 그 아이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를 죽일 것이라는 신탁 때문에 죽여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와 결혼하고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임을 깨달은 오이디푸스는 절망에 몸부림칩니다. 내 그대의 운명을 거울 삼아 인간들 중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기리지 않으리라. 그때 궁전에서 사자가 나타나 이오카스테 왕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게다가 오이디푸스 또한 이오카스테의 옷에 꽂혀있던 황금 브로치를 뽑아 스스로를 벌하며 그의 눈은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오이디푸스는 크레온에게 자신을 나라 밖으로 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미래를 걱정하며 그들을 부탁합니다. 내 조국 테바의 주민들이여 보시오. 저분이 유명한 수수께끼를 풀고는 더없이 권세가 컸던 오이디푸스요. 어느 시민이 그의 행운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던가. 보시오. 그런 그가 얼마나 무서운 불운의 풍파에 휩쓸렸는지. 그러니 항상 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를 지켜보며 기다리되 필멸의 인간은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기리지 마시오. 그가 드디어 고통에서 해방되어 삶의 종말에 이르기 전에는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비극에 그치지 않습니다. 2003년 개봉한 영화 올드보이의 주인공 오데수 역시 같은 비극적 구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인식 능력의 한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삶을 꿰뚫는 진실을 깨닫는 순간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진실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삶이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하고 의미를 찾는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